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저희가 교수님 모시고 예. 이제 한국회 지난번에는 뭐 대통령의 대자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조명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한국회에 대한 부분을 교수님이 저자로 직접 쓰신 책이거든요. 물론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책 내용을 오늘 이제 들어가는 말 이제 서론 부분만 제가 좀 이렇게 질문 드리고 교수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교수님 저기 뭐 잘 지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기 제가 읽어보니까 교수님이 이 온 평생을 다 바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한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집필을 이 책이 아주 귀한 책이라는 걸 제가 오늘 읽으면서도 또 느꼈습니다. 예. 뭐 각 6단계로 나누게 되고 예. 자기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예. 한국회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집필을 해야겠다,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예. 대한민국의 최종의 보류다, 자존심이다. 예. 라는 생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느낀 바로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서적을 집필도 하시고 하셨는데 아마 이 총화적인 그런 책에 이 한국회, 왜 동해안이 한국회인가? 이 책이 그동안의 다른 여러 쓰신 책들 중에서 가장 온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해서 이 책을 쓰시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느낌을 가졌습니다. 감동입니다. 알아주셔가지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또 교수님하고 이렇게 서론 부분만 이제 너무 유튜브에서 많이 진도를 나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한 30분 정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각 챕터별로 조금씩 해서 진도를 나가려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서도 뭐 부담 없이 뭐 1시간짜리도 아니고 한 30-40분, 뭐 길으면 40분인데 30분 안에서 대부분 이렇게 진도를 마치려고 하는 거니까 끝까지 시청을 좀 해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조회수가 나름대로 한 170건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균 다른 이재명 관련 뭐 정치 방송도 한 160, 170 나오는데 유일하게 이제 교수님의 지난 강의가 170건 이상으로 조회가 나와가지고 가능성이 있구나. 교수님이 농담이지만은 책으로 쓰시지 말고 앞으로 유튜브로 그냥 하셨으면 더 낫지 않나.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별말씀. 제가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또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 서론 에필로그가 아니라 이제 프롤로그 부분만 제가 좀 이렇게 질문 드리고 교수님이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책을 보면서요, 뭐 저나 아마 여러분들이랑 같은 생각일 텐데요. 어떤 당연하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던 거에 대한 의문, 우리가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해볼 때 나도 모르게 우리 일상적인 문화나 생활 속에서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다. 뒤늦게 깨닫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이 일제의 잔재 문화에서 온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뭐 특히 이제 말에 있어서도 많죠. 그래서 제가 뭐 여담이지만은 원래 사물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강한 학생이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하고 아주 지능이 탁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어린아이는 미래적인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교수님은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어렸을 때부터 문제의식을 많이 가졌던 분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영초삼입니다. 영원한 초등학교 3학년생. 지금도 교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일신 계속해서 새로운 걸 추구하고 배워나가는 그런 자세가 저도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교수님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배워야 할 것이 아닌가. 이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의문점을 갖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예, 예. 우리가 이제 동해, 한국해, 고래바다, 한국만 그렇게 이제 12단계로 이 책의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총 6단계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에 왜 이 바다를 한국해라고 부르지 않고 동해로 부르는가 그 첫 단계가 1단계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 부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쪽하고 이 남쪽하고 딱 그 대각선에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그러니까 저는 한국해 이른바 이 한국 해변에서 태어나고요. 예. 또 고등학교까지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또 청년기에는 한국해로 이제 시인을 꿈꿨습니다. 한국해라는 게 좀 어색하죠. 한국해가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많이 말하는 동해입니다. 전 세계에서 19세기 말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시 오브 코리아 시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트 시라고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동해는 말이죠.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그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한국해라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또 작년기에는 한국해하고 인접한 타이완하고 상하이에서 타이완에서 외교부 들어가서 외교관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주 상하이 총령 생활에서 또 상하이 근처에서 또 근무했고요. 그래서 작년기에는 한국해와 인접한 타이완과 상하이에서 일했고요. 또 중노년기에 이르러서는 한국해 논문과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어도 관련하고 대륙분 같은 논문도 많이 썼고요. 그야말로 저는 이제 한국해에서 from 한국해 to 한국해 이런 여정이었습니다. 제 삶이. 예.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왜 그걸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아까 그만 말씀드렸듯이 한국해에 대해서 바다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청년기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부산 해운대하고 그러면 부산 해운대하고 송정 사이에 그 바다가 참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예. 가보셨습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예. 송정과 해운대 사이에 청사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 그래서 이제 시를 썼습니다. 왜냐면 그때 센터 교양 월간 잡지 지금도 나옵니까? 센터라고요. 예. 거기에 시조 101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써서 1981년 샘토 시조상 수상작을입니다.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바닷가였습니다. 열린 물 갈피마다 튀어오르는 너 생각은 어쩌면 한물이 새대로 푸두두 날아 빈 가슴 어느 섬기슭에 초승달로 걸리겠다. 이게 이 시를 쓰면서 그 열린 물 딱 갈피마다 태어오르는 그 생각은 제 생각은 말이죠. 그 너희 생각이고 내 생각은 왜 이 바다를 한국해라 부르지 않고 동해라 부르는가였습니다. 왜? 이 한국해인데 한국 바다인데 왜 동해일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도 안 썼지만 중학교 때 제 짝꿍이 일본 동해 지방에서 살다 왔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동해가 어디냐니까 나고야라는 거예요. 나고야가 뭐냐면 일본에서는 도카이라고 동해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 아버님 친구분이 의사분이신데 아주 유명한 의사분이신데 일본 갔다 오셔가지고 이 슬라이드를 하나씩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때는 1960년대 말이었습니다. 우린 전차뿐이 없었어요. 여러분 전차 아십니까? 근데 고속철이라고 있대요. 고속전철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신칸선이라면서 동해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쿄하고 오사카를 동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경부선이지만 일본에서는 도쿄와 오사카, 대판, 동해선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넘어간 거고. 근데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1992년 7월 달에 외교부 동북아 일본과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쿄하고 오사카하고 나고야 일본 동해 지방을
그 출장을 했습니다. 예. 한 열흘간요. 그래서 저 타이완으로 발령 나기 전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부선에 해당하는 일본 동해선, 도카이선, 신칸센, 예. 도쿄, 오사카 신칸센을 타는 등 일본 핵심 방방곡, 그게 이 일본에는 말이죠. 예. 저 아시겠지만 일본 동해 지방에 예.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이 지방에 일본 인구 1억 2,600만 중에서 8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 예. 일본은 그 동해가 일본의 그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일본 그 핵심부 방방곡구에 말이죠. 동해라고 이거 한자 똑같습니다. 동해시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동해촌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철도, 도로, 표지, 지명, 공원, 학교도 참 많습니다. 예. 동해대학도 있고요. 예. 그래서 아주 명문입니다. 동해대학교. 예. 그래서 아니 왜 일본에 동해가 우리나라 동해보다도 처음 다르게 많을까? 예. 아주 실제로 목격했거든요. 일본의 중심지가 동해네배. 근데 왜 동해라 할까? 이 겹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전 뭐 그 당시에 이 주 연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겸사해서 그때 그 출장 놀란 것은 무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예. 무궁화를요. 아니 뭐 우리나라 야산에는 진달래지만 일본의 야산에는 무궁화더라고요. 무궁화에 대한 의심. 예. 오케이. 그다음에 도카이 동해에 대한 의심. 예. 이양이 들었어요. 예. 그다음 이제 이 교수님 일단은 지금 교수님께서 예. 제가 이제 말씀해 주신 걸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은 어렸을 때 이제 청년 시절에 그 동해의 해운대 송정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시를 읽으면서 왜 이 바다를 한국해라 부르지 않는가? 왜 동해라고 부르지? 그런 어떤 그 시상이 떠오르면서 아까 그 읊어주신 그 시상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의문점을, 문제의식을 이제 가졌던 것이죠. 최초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교수님의 이제 아까 제가 생애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92년도 7월 달부터 외교부 생활을 이제 교수님께 하셨습니다. 일본 나고야, 오사카 나고야, 도쿄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그 오사카라든가 그런 그 지명이나 그 어떤 거리 상호가 동해, 심지어 동해라고 하는 그런 일본 그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왜 동해라는 말을 그 일본 땅, 자기네들 땅에서 그렇게 쓸까? 그런 이제 의문점을 그렇게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우리나라만 왜 동해라고 했지? 그래서 이제 3단계 가서는 이제 교수님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시고 4단계, 5단계까지 말씀을 해 주실 텐데, 뭐, 아마 교수님께서 이제 1995년도에 조금 더 나이가 좀 어느 정도, 한 40대 그때 됐지 않습니까? 아니, 30대 30대 후반이었습니다. 후반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상하이 총영사관으로 근무하셨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4단계 베이징 그 네. 주중 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네. 그때까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해 주십시오. 예. 자, 이게 1995년에서 1999년 제가 4년간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인들은 말이죠. 상하이 앞바다는 물론 중국의 동쪽 바다 전체를 동해라고 합니다. 예. 사실 중국에는 거의 동쪽에만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 조금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바다는 동해입니다, 그냥. 그렇죠. 예. 뭐지 이게? 중국 땅에서 고유 명사 아닌 거야.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더욱더 중국에 그리고 말이죠. 예. 또 관할 지역인 그 강소성 연운항이 있어요. 예. 우리 목포하고 자매결연인데 연운항 시 애하 도시 이름이 바로 동해현입니다. 동해현인데요. 그 동해현 그 출장 시에 동해현 서기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에는 주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중국에는 주로 동쪽에만 바다가 있어가지고 동중국해하고 황해를 가리켜서 기원전 16세기부터 동해라고 불러왔다고 그냥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16세기부터 동해라고. 우리가 이제 왜 이게 동해현인가, 왜 동해현인가 할 때 이 동해현 자체도 역사 진시황 때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동쪽에 있는 땅의 예, 예. 그 읍을 그 예, 성을 예, 예. 동해 네, 성이라고. 동해현 지금도 있습니다. 동해 도가 동해현. 예, 예. 아, 그러니까 일본에도 동해시가 있고요. 그렇죠. 일본에 있고. 예, 이게 동해안이 제일 오래됐죠. 예. 그다음에 일본은 1969년 됐고, 예, 예, 예. 우리는 1980. 그래서 예. 그때 떠오른 물음표. 동해가 중국의 고유의 바다 이름이자 해안에 위치한 육지 지명은 아닐까. 예. 그러니까 예.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 바다가 붙었다 무조건 바다라 생각하지? 그건 아닙니다. 예, 예. 이제 제 4단계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예, 예. 뭐 상하이에서 좀 뭐 공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요. 예. 이례적으로 예, 예. 다시 저 베이징 중 대사관으로 이제 그 영전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베이징 중국 대사관 근무 시절에 이제 뭐 당시 국가주석이 짱점이나 하고 이제 후젠타오 이제 거주하는 곳이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지금도 시진핑 거주하는 곳입니다. 예, 예. 자금성 동쪽 자금성 가보셨죠? 예, 예. 자금성 바로 예. 딱 이 서쪽이죠. 서쪽에 중남해가 바다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 예. 그 중남해라고 합니다. 중국의 백악관을 예. 중남해. 예. 중남해. 예. 근데 그 해자가 붙잖아요. 예. 응? 바다해가 아니야. 그냥 지명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중남해 북쪽에 위치한 관광지가 북해입니다. 여러분 많이 북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저 베이징 가면 필수 코스입니다. 관광 코스예요. 북해 공원이라고. 아, 그렇습니까? 북해 바다예요. 그냥 호수야. 요만한 정도 저수지야. 아, 조그만 호수. 그래서 근데 그보다 제가 이제 외교관 선물하니까 예. 그 저 높은 사람들 중국의 저 정관 학계 그 고위 지도층이 왜 넌 그저 동해라고 일본 왜 한국 표현 안 하고 동해라고 하냐고 내가 먼저 따졌어요. 왜 저 중국 당신네들은 왜 우리 동해를 말이죠 일본해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울며 겨자 먹기를 한다 이거야. 우리나라 자기 중국 동해하고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본어를 하는데 왜 너희는 한국해라 안 하고 최소한 동한국해라고 불러주면 어디 덧났냐? 예. 아, 백이면 백탈 그런 그래서 나 참 답답했어요. 중국은 이제 이 정신 매치 동중국해거든요. 예. 중국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냥 동해라고 그래요. 예. 자기가 동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해라고. 그리고 현재 저 국제 수로 기구에 제 15번에 동해가 있습니다. 그 중국 동해로 돼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말이죠. 국제 수로 기구에 그 편람에 51개 세계 각 해역이 있는데 동해, 동하이 돼 있어요. 그게 중국 동해야. 근데 한국에서 동해라 해달라?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놓고 중국은 뭐 삼국시대부터 동해가 우리나라 고유주명이라고 몇 년을 자빠졌잖아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지금 뭐 3단계 사실 그 상하이 총영사관 시절까지도 혼자만의 많이 괴로운 갈등 속에서 하다가 본격적으로 4단계 가서 사실 이제 베이징 중국 대사관 그 시절에 뭐 고위급 그 관료들하고 왜 니네들을 그러냐 실질적으로 액션으로 그렇죠. 왜 일본에 행동을 이제 다시 시작한 거예요. 4단계네요. 왜 동해라 뭐 일본이라 부르냐 그러잖아요. 이제 자신감이 이제 좀 왜 그러니까 당해버렸어요. 예. 정말 우리 동해하고 헷갈리잖아. 자기 나라 중국 동해하고. 그래서 왜 너희는 동한국해라 안 하고 한국해라 하느냐. 옛날 다 조선해라고 한국해라 했는데 왜 동해라고 하느냐. 이걸 모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 동해라고 하는데 너네들도 동해라고 하면은 이게 뭐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동해라 하지 말라 할 수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냥 동쪽. 그리고 나중에 알겠지만 베트남에 또 다 동해라고 그래요. 다 동쪽에 있으니까.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좀, 이게 크게 돼 있잖아요. 이게 동해가 이렇게 많습니다. 동남아에, 이 동북아에서 동해가 동해가 이렇게 뜨겠습니다. 네 군데 동해입니다. 보셨죠? 동해라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 앞으로 이제 방송을 컴퓨터에다가 연결해서 한쪽에 또 그 PPT를 또 올려놓고 이렇게 방송하기도 할 예정이니까요. 우선은 이제 이렇게 자담식으로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5단계 가서 뭐 2008년도 이제 드디어 이제 항중 해양
그 경계 획정 문제가 이제 드디어 이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 논문,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그 공유화, 소위 말하는 공유화를 시키기 시작하는 그 좀 배경을 이제 5단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5단계 뭐냐면 제가 이제 5단계, 6단계 한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2003년 9월 달에 외교부를 그만두고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교수로 이제 전직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외교관에서 학자로 있어요. 이제 연구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뭐 한국은 한국이고 동해는 동해지 뭐 하려고 뭐 그거 이러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독도 한국해라고 해야지. 독도가 우리 한국 땅입니다. 이 섬이라는 것은 말이죠. 근본적으로 하나의 고지 아닙니까? 밑에는 다 그 산이니까. 응? 그래서 그 고지를 독도라는 우리 땅, 우리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산, 그 바다 자체를 한국해라고 해야지 동해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동나라입니까? 예? 동나라 이스트시예요? 이스트입니까? 이스트 컨트리예요? 코리아가 아니라 도저히 이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중해양 경계획정 2호도를 중심으로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해가지고 지도를 바꿨어요. 교과서도 바꾸고요. 근데 그 중국에서는 2호도 중국에서 소암초라고 합니다. 샤오엔자오로 하는데 동해 앞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동중국이니까.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중국은 제주 2호도 해역을 동해라 불러요. 맞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동해라 불러요. 이렇게 동해라 써져 있어요. 이렇게 다. 중국에 보면 동해 돼 있잖아요. 저 동해. 알겠습니다. 동해 돼 있죠. 동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 2호도 해역을 동해라 부르고 일본과 베트남도 자국의 동쪽 바다를 아주 오래전부터 동해라 불러요. 나중에 설명하지만 베트남에 저 신화, 건국 신화가 동해 용왕입니다. 건국 신화. 아니, 베트남은 동해 뿌셨잖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동해가 우리의 고유명칭을 할까? 이거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공유화가 이제 시작되기 그렇죠. 동네에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어도 기점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1912년 6월 해군 참모총장. 이제 1912년 6월 해군 참모총장 초청 그 계룡대 해군본부 초청 강연. 당시 그 최윤희 당시 해군 참모총장. 근데 그분이 초청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황기철 당시 해군 참모차장 3개월 후에 해군 참모총장 승리했고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훈처장이 하셨죠. 이 두 분하고 아주 좀 밀접하게 친합니다. 이분이 초청을 했는데요. 해군 참모 총장 최윤희 이분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합참의장이 됩니다. 다 육군 참모총장인데 3개월 후에 해군 참모 3개월 후에요. 그러면서 다 그의 제독들 그때 알고 보니까 제독들은 배를 안 타더라고요. 대령만 그러니까 거의 해군 제독을 전부 다 모아놨다면서 영관급 이상 장교. 그래가지고 그래서 강효백 교수를 말했죠. 너무 좀 칭찬을. 서희 장군과도 위대하다. 서희 장군보다 위대하다. 세치어도 쓰지 않고 글 한 줄로 우리나라 제주 해어도 2호도 해역을 1만 제곱킬로미터 넓혔으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네요. 저렇게 넓혔습니다. 지도도 바꾸고요. 그래서 저렇게 엄청나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 영광이죠. 자, 이제 교수님이 이제 6단계까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1912년까지 이제 살아온 여정 그렇게 문제의식을 고민을 했다가 결국 이렇게까지 공윤화를 하게 된 것까지 지금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더 하나 중간에 개입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칭찬은 고래뿐만 아니라 고래 바다, 한국해도 춤추게 한다라고 교수님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7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일부 방송은
시기 단계까지 제가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잠깐 또 쉬고 또 방송 이어갈까 하는데요. 우선 이제 잠깐 이제 중간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6단계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교수님 하나 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의 이 저항,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못 개토화돼 가지고 알고 있는 것들이 지금 네. 우리 주변에 엄청 많거든요. 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다룰 것이지만 뭐 애국가에서도 많이 교정을 해야 할 부분들도 있고 이제 한국계뿐만 아니라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어떤 개혁을 하나의 개혁자로서 개혁을 해야 하는데 주위에 이 학자로서 반대 세력 아주 거부하는 기득권 그 반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공론화 시킬까? 그런 건 없었습니까? 많죠. 왜냐? 대한민국 이게 말이죠. 교육이 말이죠. 예. 저 일제가 1894년 7월 23일 용산 주둔 저 5천 명 아베 신조의 외조부가 1894년 7월 23일 0시 50분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경복궁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고종을 체포하고 고종 내외를 체포해서 8개월간 임금십니다. 하나도 안 나오죠. 그다음 그게 바로 일본의 식민지의 시작이었어요. 사실상. 연금식 8개월 연금시키고 그리고 맨날 주입시킵니다. 모든 걸 다 바꿉니다. 한국의 어떤 사상, 언어, 문법 모든 거 무궁화, 애국가 주입시켜요. 그리고 암기주의 교육이에요. 이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으면 전제를 살펴봐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문제 학문은 말이죠. 애우는 게 아니라 학문 학답이 아닙니다. 답을 학습하거나 기답도 아니고요. 답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묻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묻는 거. 그래서 학문은 말이죠. 세상의 모든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꾸는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암기주잖아요. 뭐 다 해면 너 천재인데 이러고 있고요. 다 해올 줄 알아 어떻게? 오늘 우리 좀 컴퓨터 이전에는 암기력 괜찮았습니다. 지금 컴퓨터에 의존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이게 상상력과 창조력이에요.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걸 다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준 그대로 그 패러다임 그런 그 가두리 내에서 안주하고 있어요. 서로 대갈하고 석학이라고 빨아주고 핥아주고 내가 내가 한심한 게 318종이나 되는 시 오브 코리아 시를 코리아를 왜 동으로 번역합니까? 그 많은 학자들 답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이제 이후 6단계까지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아직 이제 제가 질문에 그 아까 이제 어떤 그 반대 세력을 말씀 많은 다죠. 거의 다죠. 거의 다냐면 특히 말이죠. 개혁 진보 세력이랑 석학대가 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저쪽 그냥 뭐 수구 보수는 드디어 우리 일본인데. 또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책들 뭐 있지 않습니까? 뭐 무궁화니 애국가냐면 조선 동화 연합뉴스에서 더 많이 띄워져요. 경향 한글은 입 다물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저기 지금 교수님 제가 성가식 위선자들이 많아요. 잠깐만요. 교수님 지금 이거는 워낙에 이건 너무 제가 이게 너무 이게 화가 나서 그래요. 그렇죠. 다 침묵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 울분 그런 정의감 교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게 안타까워서 그 마음. 자, 걸프 코리아가 왜 동입니까? 동. 코리아 씨가 왜 동이에요? 동으로 왜 동해입니까? 이 말은 다 꼬리아 돼 있잖아요. 왜 동해 이게? 잠깐만요. 교수님 잠깐만 진정하시고요. 이 시오 코리아. 잠깐만 물 한 잔 드시고요. 자, 하는 게 한 잔 드시고 제가 이제 질문이 아직 저기 후에 이제 후 6단계 이후에 너무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 근본적인 장벽을 말씀드렸어요. 어마어마한 장벽을. 어마어마한 장벽. 이게 이 대한민국 기득권에 가지고 있는 그 역사학자, 문화학자, 뭐 또 지리학자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반대를 했을 텐데 이건 뭐 참 관료 세계를 잠깐만. 자, 뭡니까? 제가 한 분이 왜냐면요. 이 관료는 말이죠. 저는 관료 학자 다 해봤지 않습니까? 아주 어떻게 운이 참 좋았습니다. 18년 동안 유교원 생활하고 20년 6개월 동안 교수 생활 해가지고 했는데 이 관료는 이 학자란 말이죠. 어떤 그
기존 지식에 대해서 갸우뚱해야 됩니다. 어떤 예, 그래 갸우뚱 물음표를 붙여야 돼요. 그리고 관료는 주권자 국민의 뜻에 끄덕여야 돼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반대로 되었습니까? 예? 특히 내가 저 학교로 와서 보니까 더 어용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부에 영합을 해야지 국물이 많이 떨어져요. 예, 용역비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반대로 하면 전혀 그러니까 말이죠. 아주 힘들었어요. 자, 교수님, 제가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해가 이스트 시가 아니라 한국해 Sea of Korea라고 이제 드디어 교수님께서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일생일대에 내가 이것을 내 어떤 하나의 생명으로서 내가 이렇게 싸워 나가야겠다. 대한민국을 개혁시켜 나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7단계부터 이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외국 생활을 하면서 했지만 7단계부터는 이제 국내에서 드디어 내가 이제 국내에 어떤 기득 잘못 개토화되어 있고 잘못 알려진 사람들과의 싸움, 이제 투쟁이죠. 이렇게 해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은 뭐 해양 영토 우리 1만 평방미터라든가 또 이제 8단계까지 가면은 1919년부터 또 1920년에 이제 교수님이 저서 중에 두 얼굴의 무궁화 또 애국가는 없다라는 교수님의 집필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이제 살짝 또 무궁화가 일본의 동해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걸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이게 동해는 태평양에 가린 동시에 일본의 어떤 별칭이고 명칭인데 왜 한국은 이렇게 쓸까라고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8단계 가서도 했던 것이고요. 이제 9단계로 또 넘어가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코리아 시 이 구글에서 이제 막 교수님께서 이제 구글을 검색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실질 구글이라는 건 전 세계 웹사이트 아닙니까? 거기 구글 검색하니까 다 Sea of Korea라고 다 나와 있다는 걸 교수님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더 이제 확증과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해서 대화도 별로 안 나눴는데 완전히 저를 확실히 그냥 깨뜨려 보시네. 대단하십니다. 저 관상 좀. 이게 어떤 이게 전국을 딱 통찰력 대단하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까지는 하나의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바다 이름에 대한 의문과 불만뿐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거 뭐 어떻게 그 많은 그 훌륭하신 저 해양 전문가, 학장 연구 그리고 뭐 반크를 안고 있고 다 그러는데 근데 또 전공도 아니고요. 그래서 있었는데 이러한 그 칭찬이 그죠? 그 칭찬은 고래뿐만 아니라 고래바다 한국해도 나중에 알고 보니 고래가 어원이 코리아입니다. 맞습니다. 네, 100%입니다. 고려. 이게 다 똑같습니다. 어원이 코리아입니다. 코리아가 그냥 고리입니다. 고리. 하여튼 그래서 이제 7단계부터 고려와 한국말 연결하고 동해를 한국해로 이제 바로 차원을 도약했습니다. 좀 바로 잡아보자. 근데 어디서 내 충격을 받았냐면 2016년, 2018년 일본 별칭 동해를 한국해로 바로 부르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이 고충석 제주대학교 전 총장님 지금 현재 이호도 연구회장 초청 특강시 이호도 연구회 발행 해양 전문 학술지 이호도 저널 뒷표지에 보면 이게 잘 너무 조그만 이게 내가 페이스북에도 많이 넣고 큰 거 있습니다. 다 전부 다 이 한국의 동해 남해 바다 전부 다 그냥 도배를 하나 했어요. 다 코리아 메르데 꼬레 데알데 꼬레 그리고 참 도배는 참 희한한 뒤돌아보는 찰나 벼락 같은 깨달음이었어요. 동해가 이스트시가 아니라 지도가 한국해네 전부 다. 시 오브 코리아네. 보물찾기보다 시 오브 이스트가 아니라 눈이 반짝. 이게 뭐지 이건? 그리고 단 하나의 이스트 시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없습니다. 마침 한 건도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스트 시라고 하면 세계 지도에 어느 동쪽인가 알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오류를 말이죠. 무조건 여기서 그래요. 무조건 태초에 동해가 있었느니라 이게 오는 겁니다. 그 일본식 교육에 나 그만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심했습니다. 나 강효백은 이미 1점 해양 암초 2호도 통찰 고증 관하로 한국 영토를 1만 평방킬로미터 이상 확장했어요. 2009년 지리 교과서하고 해양지도 교체했습니다.
해양 그저 연구소에서 해양지도 교체했습니다. 1만 평방킬로미터 확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계 각국의 항uk해 지도로 독도를 중심으로 한 10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 자,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해양을 너무 이제 정말 무시하는데요. 더블 베드만한 섬 하나가 있으면 프랑스 영토만한 배타적 경제 수익이 생깁니다. 독도 섬은 작지만 항uk해 전부 다 이게 한일 간의 바다가 전부 다 항uk해예요. 아니 그 째째하게 그 독도 가지고 항uk다 하지 말고 이 한일 간의 바다가 항uk해인데 예? 전부 다 105만 평방킬로미터가 한국 바다입니다.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증을 대한민국 해양 영토관 회복을 위한 통찰 고증은 쓰겠는가 이 강요력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8단계로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19년에서 2020년 두 얼굴의 무궁화와 애국간 없다 책을 집필해 다시 또 출장을 했습니다. 예, 또 여행도 하고 무궁화는 일본의 동해 지역 도쿄, 오사카, 나고야 우리 서울, 부산, 대구예요. 아, 일본을 다녀오신 거네요. 그러니까 도쿄, 오사카, 나고야 특히 나고야는 동해 지역이에요. 동해 지역. 동해 3위나 해요. 일본의 중심이고. 그래서 만발하고 전부 다 만발했어. 모든 신사만 다 있고 무궁화가 야산에 다 피었어요. 우리 진달래 같이. 또 일본 전체 인구의 75%가 태평양과 면한 동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요. 또 동해는 태평양을 가르치는 동시에 일본의 별치입니다. 뭐 일본의 사전 보세요. 전부 다 일본의 2층, 일본의 뭡니까 이게 있잖아요. 국 찾아보세요. 천천히. 여기 있네요. 동해, 일본의 2층, 일본의 미층. 우리는 잘 말씀드릴게요. 그때 한 게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별칭이 뭐였습니까? 동국이었어요. 일본의 별칭이 동해였습니다. 바다니까 삼행이 바다니까 동해였고 동쪽 바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좀 전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두 단계. 2021년 4월 20일에요. 제가 날짜인데 이제 이걸 진작 하고 싶은데 안 했어요. 끔찍해서. 이렇게 나올까봐. 구를 이제 들어가. 그래서 코리아 COREA KOREA 그래서 구글에 놓고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세요. 검색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오죠. 시 오브 코리아 시 메르데 꼬레 짠단 꼬레 가지고 전 무슨 다 전부 다 한국어로 돼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서양 사람이 동일화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은 그 검색을 해본 결과 너무 교수님은 대경 실세 놀랬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더 이제 큰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우영우. 제가 이제 설명을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검색 결과 이건 세계적 웹사이트에서도 왜 구글이라는 웹사이트 이렇게 다 Sea of Korea로 나오는구나.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교수님께서 이제 2022년 10월 달에 이제 책을 또 정사로만 입증한 이 고려사라고 하는 책을 집필 중에 굉장히 이제 집필 중에 친구분 한 분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친구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고래만 얘기하고 너는 왜 이상한 교수 강유백은 고려만 얘기를 하냐라고 이제 놀림을 친구한테 받았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 할게요. 제가 이제 2020 나중에 끊어서 하고요. 이건 좀 재밌는 이야기니까. 2022년 10월 딱 30일이에요. 경기도 남양주에 그 수종사라고 절에서 은행나무가 멋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제가 또 고려 이야기를 했어요. 고려 영토는 어떻고 하는데 맨날 고려 정사로만 입증한 고려사를 쓰기 때문에 고려 이야기 맨날 했죠. 그랬더만 난 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내가 TV를 안 봅니다. TV에 나와. 그런데 그 많이 틀리더라고. 이러면서 웃으면서 말이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근데 고려만 이야기하고 너는 왜 고려만 그래서 고려와 고래 발음도 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동서고의 모든 문헌과 자료를 딱 선여보니까 고려와 고려는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같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이전까지 한국과 중국에서는 고래바다를 했습니다.
이것도 처음 알죠, 여러분? 고래바다 경해라 했어요, 경해. 경해.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모든 이 학자들. 근데 이제, 그래서 또, 프랑스어, 트르케어, 웨일즈어, 저 구글에 들어가면 말이죠. 꼬리아 해가지고 발음 한번 눌러보세요. 고래 땀 나옵니다. 터키만도 고래고, 고래고. 그리고 잠깐만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 바다를 고래바다라 했고, 경해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고려와 고래는 같은 어원의 출발을 했다라는 걸 확신을 갖고 또 고증에 의해서. 자, 그다음 더 큰 건 말이죠. 더 큰 건 말이죠. 미국에 말이죠. 코리아는 포경선 이름이었어요. 한국에. 아니, 나중에 이것도 이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어원이 같다라는 걸 이제 그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단계 가서 이제 교수님께서 2023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전반기 때 우리 정부가 이제 한결같이 동해라고 이제 표기한 그 서양 고지서를 이제 다 뒤져보고 찾아봤던 거예요. 그때 한 점도 동해라는 말은 이스트 시향이라는 말은 한 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일단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12단계까지 곁들여서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12단계까지만 강의하고 이제 마치는 걸로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11단계, 12단계 그러니까 그렇게 발견했다라는 거. 그 2023 전반기 작년이죠. 근데 사실 이 책은 2023년도 저 3월달에 다 완성이 다 됐는데 이제 이런 반증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트시라고 불렀던 그래서 그 지도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이제까지는 시 오브 코리아시 이런 거 코리아 걸프 이걸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제는 하나라도 있을까? 하나라도 혹시 있나? 근데 없고요. 근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한국 정부의 그리고 학자들의 조작을 느꼈어요. 이게 딱 있습니다. 두 가지. 이스턴과 코리아 시가 있어요. 여기 딱 그것도 1720년대 초창기예요. 그 지도가 딱 이 점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이스턴과 코리아 시인데 그걸 동해라고 번역을 해? 이게 이스턴입니다. 이스턴은 뭐냐면 동이 아니라 동쪽의 또는 한국해인데 그걸 번역하려면 한국 사람이 번역한다면 한국해든 아니면 동쪽의 또는 한국해로 이렇게 해야지 왜 동해라고 합니까? 잘못된 번역으로. 그러니까 이게 고의예요, 이게. 고의.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일본, 특히 또 일본에서는 말이죠. 27점이나 조선해가 돼 있어요. 그리고 1910년 9월, 그러니까 한일합방 바로 한 달 전에 일본 지도에서도 한해라 나옵니다. 한해. 그 입 딱 하고 있죠. 그리고 1907년 대한제국 고종황제 이것 때문에 고종황제가 헤이그 밀사 사건과 이것 때문에 물러났습니다. 대한해라고 지도가 편찬됩니다. 대한해라고요. 대한해라고 명기됩니다. 이게 대한해. 자, 대한전도 대한해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언제 동해? 이게 뭐지 도대체? 우리 국가 이게 무해하지 않습니까? 한국해라고 하면 왜 하필 동이라고 그래? 국적 불명의 동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다 내려고 하는데 더욱더 큰 거 결정적인 것은 2023년 작년 후반기에 1740년에서 1813년 영국 그 당시 최고 대영제국 아닙니까? 대영제국 영국 걸프 오브 코리아 1813년입니다. 옛날 아닙니다. 19세기 말입니다.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제작 한일 간의 바다를 한국에 내나 다름없는 한국만 코리아 걸프. 나중에 서 책에 설명했지만 걸프하고 시는 천차만별입니다. 많은 말이죠. 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영일만, 서한만, 태안만 하듯이 내나 다름없어요. 한국의 내입니다, 이건. 그게 86점이나 돼요. 근데 일본
재팬 걸프는 나싱 한 점도 없습니다. 네. 일본해라는 건 한 점. 일본만이라는 거 없고. 일본해는 있어요. 한국 걸프, 그러니까 코리아 걸프라고 하는 것만 86점이나 그 영국에서 발견이 됐다. 영국하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인데 미국은 한국만을 더 많이 씁니다. 지도가.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교수님께서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프롤로그를 들어가면서 그동안에 이제 12단계까지 개략적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 교수님이 그 본인이 전공 분야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요.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 기득권 반발 세력들한테 많은 그 고초와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구나. 그래서 제가 참 그런 면에서 교수님이 참 지금도 이렇게 정말 교수님이 이렇게 하는 그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인정을 못했겠다는 등 뭐 이상한 분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솔직해져야 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쓰고 슬픔이라고 읽습니다. 또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기사라고 쓰고 소설이라고 읽어요.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좀 유행어로 많이 하는 패러디 화법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각 나라가 아일랜드는 아일랜드해, 필리핀은 필리핀해라고 부르는데 왜 대한민국은 한국해라고 왜 못 부르는가? 왜 동해라고 하는가? 일본에서 쓰고 중국에서 쓰는 그런 동해를 우리는 쓰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홍길동전에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홍대감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주권 국가인 우리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고 왜 일본에서 쓰는 일본이 별도로 자기네들 부르는 동해라고 우리가 왜 일본 것을 따라가야 하는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여기 내용을 강의를 정리를 하면서 또 다시 또 2부 방송을 좀 진행을 좀 딱 할 텐데요. 교수님께서 정말 고생하셨고 또 이렇게까지 책을 이렇게 집필을 할 정도까지는 많은 그 험난한 그런 시간과 그 노력과 애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우리 찰리의 세상 얘기 TV에 이제 이렇게 매주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같이 이렇게 서로 발표도 하시는 걸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또 얘기합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구독, 또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서론 부분인데 조금 더 진행을 더 깊이 디테일하게 교수님하고 이제 대화식으로 또 이어갈까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저 1분만. 제가 이 책이 제 생애 단독저서로 35번째 책입니다. 근데 제일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판본만 해도 27판을 를 한 겁니다. 어떤 건 넓게 했다가 크게 했다가 이게 너무나 할 이야기가 많고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하면 너무 어렵고 또 너무 쉽게 쓰자면 또 이렇게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책을 냈더만 제가 내 35권 중에서 가장 안 팔리는 책입니다. 이제가 역설적인 127권 팔렸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이런 건 관심 없어요. 그냥 동해가 편해 그냥. 동해 그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하지 마세요. 독도는 한국 땅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땅 하면 다음 시간에 저 헷갈리잖아요. 누구 땅인지 모르는지. 하여튼 이 책 예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고맙습니다. 저 이해해 주셔서. 교수님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렇게 방송 진행할 거니까요. 더 깊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 부분 계속 진행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